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이민자로서 이민자들의 삶에서 정신적인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활의 장단점은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정신적으로 느끼는 어떤 스트레스나 또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얼마 전 어떤 분이 이민을 준비 중이시라고, 그런데 여러 가지 너무 힘들다는 말만 들어가지고 과연 떠나야 옳은가 이런 질문을 한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내용을 전해드리니까 또 다른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시고 나한테 어느 것이 더 맞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이민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 이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요. 요새는 특히 무슨 동남아 이민도 많고 또 남들이 잘 모르는 나라로도 이민을 많이 가는 형편이니까 그것들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자랑스러운 이 2세인 그 아스트로넛 자니 김 사진이 나오죠. 자니 김이 아마 한국계 미국인으로 최초로 우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비 우주인인데 거기서 아주 성적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를 나오고 또 미국에서 가장 용감하다는 네이비실에 군대를 마치고 이런 아주 인재죠.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이런 자식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미국 내 한인 이민자의 현황을 살펴보죠. 미국 내 한인 이민자, 한국 출생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약 70만 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서는 80만 명을 계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계 2세와 3세 중에 자기를 스스로를 한국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약 5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 숫자를 100만 명까지 잡기도 하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 정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없고, 그다음에 영주권자가 약 29만 명, 많이 트럼프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약 20만 명, 영주권자와 불법 체류자는 국적이 한국 쪽이죠. 그래서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시민권자나 미국 출생의 2세, 3세들은 미국 국적으로 미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기 체류자, 그래서 유학생과 주재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약 15에서 20만 명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유학생은 약 6만 명 정도 되는데, 물론 기혼자들은 또 가족을 정리하고 오니까 좀 전체적인 숫자는 좀 늘어나죠. 마찬가지로 주재원들도 그렇고 또 이 숫자는 들락날락 하는 게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하고 단기 방문자, 미국에 1년에 150에서 200만 명이 여행으로 다녀간다고 합니다. 출장이나. 이 사람들은 대부분 비자가 필요 없는 무비자 협정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아주 편안해졌죠. 그렇다면 심각한 한인 이민자들의 현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단기 방문자도 아니고 유학생 같이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미국에 살 사람들, 이민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영주할 사람들,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불법 체류를 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아주 심각합니다. LA 카운티 건강국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보통 3명 중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한국에 있는 의사협회에 따르면 한국도 비슷할 텐데, 그건 조금 더 높을 텐데, 한국은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진단율이 낮다고 합니다. 근데 한인사회의 경우는 60%가 우울증, 15%가 치매, 약물 중독,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11년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 숫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한인타운, LA 한인타운 내에서만 34명이 자살했고, 아시안 중에서 한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 타인종의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이런 한인 이민자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신질환은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울증, 치매, 뭐 이런 거로부터 시작해갖고 학업 스트레스, 그다음에 종교적인 스트레스, 가정과 결혼 생활의 갈등, 그다음에 법적 보호를 못 받는 데서 오는 귀양살이 스트레스, 이건 이제 특히 불법 체류하시는 소리미비자분들에게는 더 심하죠. 그다음에 문화적인 그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 생활의 굉장히 큰 단점이죠. 그 어떤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하나의 문화에만 적응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이민자 사회이기 때문에 그 이민자들이 국적별로 어떤 서로 경쟁도 되고 출신지별로 또한 서로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먼저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특히 정신적으로 어떤 단점이 있냐,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나 친척이 없다. 그렇죠. 한국 같으면 뭐 동창도 있고 또 친척들도 있으니까 어렵고 힘들 때 뭐 소주 한잔 하면서 그런 내용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런 위안을 받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참 힘들죠. 그다음에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하고 스스로 힘으로 살아나가야 한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한국처럼 뭐 부모한테 기대 가지고 뭐 결혼을 한다 그러면 집을 구해준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급할 때 뭐 부모나 친척들 혹은 친구들한테 나 얼마만 꿔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없으니까 미리미리 스스로 혼자 준비해 나가야죠.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대처할 수 없다. 이민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나마 서부 지역인 LA 쪽은 좀 낫지만 동부 지역인 뉴욕 쪽에서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무슨 부모님의 상이 났다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빨리 가봐야 13시간인데 비행기가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없고 그것도 비행기표가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났을 때 제대로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한국적인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죠. 항상 긴장해서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나가는 돈으로 하는 것이라는 자본주의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된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는 뭐 조금 잘못하고 술 한잔 먹고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다 경찰서에 잡혀가도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술 깨고 나서 그러면 또 보내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철저하게 법대로 그냥 모든 잘못은 자본주의의 사과는 돈으로 하는 것이다. 말로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거는 안 통하죠. 그래서 뭐 하다못해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한 장 떼어도 그냥 소리도 말고 뛰어야지. 또 경찰한테 달려들었다가는 바닥에 뭐 내동댕이 쳐지고 수갑 차고 그런 경우도 자주 생기죠. 그래서 법을 지키면 산다는 게 편하기도 하지만 반면에는 굉장히 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한다. 마음대로 말을 내뱉으면 안 된다. 특히 인종과 종교 그리고 성적 기호 등의 사항은 절대 금물이다. 이런 말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어떤 그 생각하고 있는 거를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시원하게 내뱉었다가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자주 생기죠.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집에서 나오는 대로 뱉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 특히, 그리고 또 그런 걸 아주 시원하다, 좋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회에서 살다가 그런 걸 그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도 스트레스죠. 그 다음에 6번째, 영어로 인한 스트레스.
영어로 인한 스트레스는 미국 생활이 뭐 10년, 20년이 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뭐, 왜 그러냐면 사람이 외국어 취득 능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다다르면 더 이상 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학부모들한테 말하는데 중학교 이후에 미국에 오는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그리고 항상 뭔가 자기가 모자란다는 걸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물론 그 레벨이 최고의 레벨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어 스트레스가 은근히 셉니다. 특히 좀 중년의 이민자들 경우에는 자기가 한국에서 아무리 내가 영어를 잘해 뭐 이러고 와도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영어하고 여행자로 돌아다니면서 돈을 쓰는 영어는 영어가 틀리거든요. 상대방이 들어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내가 경쟁을 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 영어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죠. 그 다음에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한 추방 공포.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약 20만 명의 한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죠. 다 이런 건 아닌데 한 사람이라도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참 곤란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나쁜 점만 있냐? 나쁜 점이 더 많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힘든 점이 더 많고. 근데 그럼 이민을 왜 가냐?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또 갔다 가끔 한국에 들어오면 성공했다고 큰 소리도 치고 그러는데 이민을 왜 가냐? 그러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겠죠. 장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입든 무엇을 먹든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전통사회에서는 남들이 하면 유행을 따라가야죠. 못 따라가면 골치 아프죠. 좀 처지고 뭐 사회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고 심지어는 뭐 제가 어떤 경우에 보니까 친구들이 집을 방문해 갖고 쓱 보더니 야 뭐 냉장고 좀 바꿔야겠다. 아니 남이 좀 냉장고를 왜 참견을 합니까?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겨지죠. 그런 전통사회에서 떠나왔다는 거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이거죠. 내가 뭐 진짜 아닌 말로 농담으로 멋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아무도 상관 안 하죠. 그다음에 주변에 돈을 구워달라거나 혹은 보증을 서달라는 사람이 없다. 뭐 요새는 한국도 뭐 보증 보험이 있어가지고 많이 낫다 그래도 형제나 자매 뭐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한 사람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경우가 주변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형제들이 뭐 형제가 전부 집이 날아가 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봤는데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죠. 그다음에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는다. 법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 이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불법이니까 이건 벌금을 내게 되거나 혹은 무슨 처벌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 합법이니까 이거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놓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래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없다.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나 다른 전통사회에서는 술 한잔 먹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쌈이 나죠.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주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미국 생활의 장점은 그거죠. 그런 사회적인 압력이 없죠. 뭐 누가 나쁜 놈이다 그럼 다 같이 욕해야 되고 뭐 거기 또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 그런다고 왕따가 되거나 이런 상황은 잘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말 자체를 화제로 꺼내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허락이 되지 않고 또 거기서 한두 사람이 자기 생각 마음대로 말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왕따 같은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죠. 실패에도 희망이 있다. 이거 아주 큰 정신적인 장점입니다. 좋은 대학을 못 가도 대학원을 좋은 대학 가면 된다든지 아니면 좋은 자기가 소질이 있는 직업을 택하면 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 망했지만 열심히 일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든지 이런 희망이 있다는 게 굉장히 미국
그 이민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다. 환율이나 국제정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달러는 달러다. 무슨 얘기냐? 그렇죠. 뉴스를 봐도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에서 뭐 트럼프가 어떡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중국 뉴스를 보면 한국 뉴스 거의 뭐 지나가는 얘기로 한마디 할까 말까고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보도를 안 해버리죠. 왜? 미국은 미국 내부 문제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서버번 컴플렉스 뭐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왜 미국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몸으로 부딪히는 게 바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건 굉장히 좀 뭐랄까 프라이드하고도 관련이 되는 얘기고 또 그 모든 그 중심에 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자신감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한국 부모들 중에 일부 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시간이 가면서 적응이 되는데 자식들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취직이 되는 거고 미국의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올해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98% 이상이었죠. 그리고 뭐 왜 그러냐 미국은 대학 졸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나오고 전공도 필요한 만큼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유학생들은 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뭐 좋은 대학을 못 간다 이런 것도 뭐 한국에서나 하는 얘기지 한국에서 미국 유학을 보낼 때 하는 얘기지 미국 내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에 공부를 잘해서 입학이 됐다. 부모 연봉 12만 불까지는 그 등록금을 안 받죠. 그런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새 큰 대학들 어설프게 이름은 조금 있는데 학교 재정은 나쁘고 이런 대학을 유학생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뭐 미국 가면 얼마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냥 미국 사는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왜? 취직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이민자로서 생활의 정신적인 장단점을 생각해 봤는데 그럼 이민을 와서 어차피 생활을 한다면 행복한 이민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정신적으로 행복한 거죠. 물론 정신적으로 행복하려도 안정적인 직장 혹은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정신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쉴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1년에 363일 일하고 하루에 14시간씩 일하고 그러면 내가 여기 왜 왔냐 이런 상황 돼버리고 또 자기 가정도 돌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함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정이 있어야죠. 사실 한국에서 그 남편 혼자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 힘드니까 둘 다 나가서 일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힘들죠,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 고통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서로 독려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주변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더 좋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찾아서 뭐 동창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친구가 있는 게 중요하죠. 외로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종교 혹은 취미생활 자기가 확실히 좋아하는 게 있어야죠. 아니면 자기가 확실히 믿고 있는 종교가 있다 그러면 시민생활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미국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활동. 꼭 뭐 미국 사람들한테 하는 봉사가 아니더라도 가난한 한국 사람들, 가난한 어려운 이민자들을 위해서 하는 봉사라도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행복해지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검소하고 정직한 것을 자랑으로 하는 생활. 이게 아직도 좀 한국적인 사고에서 못 벗어나서 무슨 비싼 골프장 가는 걸 자랑으로 여기거나 빚을 내서 써서 좋은 차를 타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남과의 비교해서 항상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유한한 거니까. 그래서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검소하고 또 정직한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민자가 행복하게 이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생활의 장점과 단점과 장점을 알아보고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이민을 와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나 한번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